2023년 10월 30일 오후 11시 20분 개인 성격 테스트 결과입니다. 1년 전이나 1년 6개월 전이나 4차례 검사 결과 동일하게 ENTJA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내역은 자아와 마음이 조금 하향되어 철이 조금 들어간다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성격 테스트 결과 개요. ENTJA 마음 외향형 81% 내성적 19% 에너지 직관형 68% 현실주의 32% 본성 이성적 사고형 78% 원칙주의형 22% 전술 계획형 73% 탐색형 27% 자아 자기주장형 81% 신중형 19% 자아와 우에너지 지휘관은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의지가 강하며 항상 길을 찾거나 만들어냅니다. 81% 외향적, 19% 내성적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룹 활동을 쉽게 즐기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열정적이고 흥분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 아래는 오늘 테스트 이전 업데이트 분량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업데이트 지휘관 ENTJ 위 88%가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이에요.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또한 정신 건강의 날 어두운 면 등이 이 뉴스레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전술, 판단, 제의, 대전망, P, 결승선 통과, 어떤 방법으로든 판단 및 전망 성격 특성을 포함하는 전술 척도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옵션을 어떻게 계획하고 처리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개인이 일일 플래너에 쓰는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발성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확실성을 선호합니까? 와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오리들이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면 연기하는 게 더 편해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나 혼란이 당신을 흥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가? 선택사항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판단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72%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전념하며 거의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망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21%와 비교됩니다. 계획, 설문조사 판단, 제의, 성격 사물을 있어야 할 대로 만들기 판단, 제의,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명확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건이 닥칠 때 대처하기보다는 5가지 백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리 선택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 특성을 가진 성격 유형은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계획을 고수하면서 명확성과 종결을 선호합니다. 마치 심사형 유형이 항상 정신적 체크리스트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록에서 어떤 항목을 지우거나 목록에서 항목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단형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66%는 매일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답한 반면, 전망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34%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동기부여, 설문조사 단점은 이것을 너무 멀리하면 판단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경직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합리하게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구조에 대한 요구는 항상 선호되며 현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놀라움이 연이어 발생하면 이러한 성격 유형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여전히 계획,
및 비상계획을 개발하는 데 의존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삶의 목표이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든 판단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개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강력한 직업 윤리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칙, 법률, 표준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이러한 조치에 너무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거의 항상 공정성과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인재 발굴, 성격 진행 상황 파악 전망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76%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한 반면, 판단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집중 및 주의 지속 시간, 설문조사 잠재 고객, 개인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처리할 때 훨씬 더 유연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격 유형은 환경을 통제하기보다는 환경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전망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69%는 대화에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말하는 데 비해 판단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47%입니다. 대화, 설문조사하지만 이 모든 기회주의는 충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레이더에 있는 수많은 옵션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적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나 다른 모든 것의 잠재력 때문에 무언가에 전념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함이나 확신이 부족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다음 주에는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으면 잠재 고객 유형의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 특성은 상당한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것은 거의 의식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이 선택의 그물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솔루션을 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잠재 고객이 항상 앞에 놓인 선택의 폭을 탐색할 때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일련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업데이트. 지휘관 ENTJ 중 6%만이 화물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것을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직업에 존재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뉴스레터에는 새로운 시작, 부업 등의 소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선별되었습니다. 성격 유형과 직업 적합성 지휘관을 포함한 분석가 성격이 인식하지 못할 직무 측면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추진력 있는 성격 유형에게 엉뚱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 성격 유형에 대한 경력 호환성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기사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가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부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석가 성격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가자. 전문 개발, 기발한 소명. 분석가의 성격 유형 및 경력 호환성. 일부,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분석가는 인생 전반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탐구적인 사고 방식으로 직업 선택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사용하여 이해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생애 초기에 직업 선택을 알리기 위해 성격 유형 정보를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성격 유형에 딱 하나의 올바른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레이에는 많은 요소가 있어 목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훌륭한 경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석가는 지적으로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업을 원합니다. 특정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분석가 성격 유형에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확실성이 아닌 확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로를 고려할 때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력이 당신이 기대한 대로 정확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입니다. 분석가들은 종종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믿는 것도 성공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정신과 마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 때 훨씬 더 달성 가능합니다. 분석가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서도 확실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타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능한 직업 호환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호소력이 있는 직업 경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통계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경험은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의 모든 직업이 분석가에게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이 됩니다. 분석가 성격 유형은 특정 직업과 잘 어울리는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어울리는 직업 역할의 측면과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출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의 강력한 호환성은 다른 하나의 불일치를 보완하여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형 성격 유형이 인간 상호작용이 많은 직업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하려는 경향은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교사로서의 진로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사고 특성은 확실히 그들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경력에서 지적으로 활발하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정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과 성격 유형은 처음에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호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분석가의 성격 유형과 다양한 직업 간의 광범위한 호환성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직업 측면도 지적할 것입니다. 분석가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 경력의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성격 유형은 논리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가는 물리적, 개념적 세계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종종 사물을 창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분석가가 중점을 두는 구조는 사회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가가 자신의 경력을 계획할 때 그것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숙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대략적인 범주 중 귀하의 직업적 희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범주가 무엇인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최적화합니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가능한 방향이 많이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거의 모든 조직이나 직업은 개선될 수 있으며 업무에 개인적으로 연결될 때 이를 가장 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첨단에 있습니다. 일부 산업 및 직업에는 조사 연구, 시스템 설계 또는 실험 제품 제작과 같은 매우 새로운 일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큰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미지의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비대칭 추구. 많은 분석가는 자신만의 강력한 아이디어, 욕구 및 의견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이나 전통적인 직무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류가 아닌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함께 일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은 위의 목표 중 하나와 어느 정도 호환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직업 영역은 특정 스타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각 범주에 하나씩 3명이 다른 분석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엔지니어가 되는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산업이나 겉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에서 일함으로써 세계를 최적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조부터 폐기물 관리, 농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심지어 우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최첨단에 서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주부터 생물의학 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특별한 스릴이며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취를 향상시키는 직업을 좋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 엔지니어링과 같은 유연한 경력을 통해 비대칭적 추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폭넓은 고용 기회와 더불어 도명주택부터 녹음 스튜디오까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할 때 목표에 대한 실제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의 접근 방식을 생각하면 분야를 조금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무엇이든 일부 직업 분야는 분석가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잘 어울립니다. 그중 일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곳 찾기. 분석가 성격 유형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다음 직업 영역에서 호환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적합을 찾는 것은 단순히 산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폭넓은 선택은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성격 유형 연구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모든 개인에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목록은 없습니다. 이 정보가 귀하의 결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공학 매우 광범위한 영역인 이 경력 경로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분석가에게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세스나 체계적 관행과 같은 개념적 설계이든 건물과 같은 유형적이든
기술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것은 종종 분석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추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필드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가, 도시 또는 환경계획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계 또는 전기 엔지니어, 재료 엔지니어, 생산 시스템 디자이너, 산업 엔지니어, 제품 디자이너,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아카데믹 교육은 분석가가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종 즐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가정교사, 교사 보조원 또는 교육보조원, 학교 심리학자, 성인교육교사, 대학 교수, 학술연구원, 대학 강사, 과학, 철학, 역사 등 종교교육자, 교육 컨설턴트, 학교 교장 과학 및 연구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는 열망은 분석가를 과학 분야, 특히 연구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로 만듭니다.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매력적인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물리과학자, 생명과학자, 천문학자, 생의학 연구원, 물리학자, 지구과학자, 심리학 연구원, 농업과학자, 화학자. 건강과 의학. 건강과 의학의 세계는 분석가가 합리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에는 완벽한 복잡한 세계입니다. 종종 객관적으로 분리된 이러한 성격은 너무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석가가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 옵션을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실험실 기술자, 병리학자, 신경과 전문의, 양리학자, 외과 의사, 심장 전문의, 일반의 진찰 전문 의사, 간호사 숙련자, 안경점 사업. 분석가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임상적 방식은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최대화하여 정의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분석가가 마치 전략 게임인 것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직업을 제공하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경영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투자 분석가, 마케팅 전략가, 경제학자, 교육 컨설턴트, 변호사, 정치 전략가,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된 모든 것. 시장 정보, 창작 예술. 예술적 비전을 월급으로 바꾸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고 싶은 분석가 성격 유형은 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특히 미디어 제작과 같은 다른 산업과 연계된 경우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한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술적 경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 제작 엔지니어, 음악가, 배우,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만화가, 작가, 코미디언, 목공예가, 사진작가, 재료 예술가, 조각가. 우리가 언급한 모든 직업은 분석가의 공통된 강점, 경향 및 선호도에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분석가는 업무 역할이나 환경에서 잠재적인 단점을 주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직업 호환성의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도 다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성격 유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과거 직장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석가 성격 유형과 잘 어울릴까요? 아래 댓글로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추가 자료
여기까지 1분을 다시 리마인드 한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대로 맞지 않는 조각, 엉뚱한 퍼즐 조각처럼 이러한 성격 유형이 행복한 직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석가의 합리적인 기술은 성공을 위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쾌한 측면이 너무 많은 경력을 쌓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해 보이는 직업 영역에는 비호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에 잘못된 조각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분석가의 원칙이나 선호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석가를 크게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손실, 산만함, 심지어 업무선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어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이 1분 동안 중요한 척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것을 무시한다면 내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익명의 건축가 따라서 직업에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은 행복뿐만 아니라 성공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는 경력이나 업무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의존성, 심하게 반복되는 작업, 융통성 없는 사고, 기존 방식을 고집함, 임의적이거나 주관적인 정책, 매우 감정적인 환경, 희망에 기반한 결정, 사실이래. 할인, 개별 분석가 성격 유형의 경우 경력 호환성은 훨씬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위의 측면 외에도 각 유형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들이 행복하고 업무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건축가 대부분의 성격 유형에 비해 이 성격 유형은 다음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많은 양의 사회적 접촉은 건축가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주로 일상적인 유쾌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체, 방법론이든 공급 캐비닛이든 건축가는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고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것은 장기적으로 그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사, 누군가가 항상 어깨 너머로 엿보는 것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비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건축가의 효율성에 대한 비전에는 일반적으로 계획이 포함되며 예상치 못한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침을 전달합니다. 리더십 위치에서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대결이 필요할 때 충분한 재치를 소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빈번한 리디렉션, 건축가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순위를 너무 자주 바꾸도록 요청하면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진로와 직장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논리학자 대부분의 성격 유형에 비해 이 성격 유형은 다음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교가 필요합니다. 논리학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참신함을 즐길 수 있지만 직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순서의 환경, 주변에 약간의 느슨함과 유연성이 없으면 최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논리학자들은 실험의 자유를 좋아합니다. 과도한 감독은 위에서 언급한 제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반복, 작업 목록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너무 자주 반복되는 작업은 논리 전문가에게 진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시합니다.
리더십 위치에서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관되고 균일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준수에 대한 압력. 이 성격 유형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와 상상력이 뛰어나며 한계를 부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논리학자의 진로와 직장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휘관 대부분의 성격 유형에 비해 이 성격 유형은 다음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소외. 지휘관은 팀과 함께 일하면서 에너지를 느끼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활성. 이 유형은 필요할 때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측정.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편의만으로는 지휘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질서. 지휘관은 부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존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서 감각에 어긋납니다. 연구 개정. 이 성격 유형은 빈번한 변화를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계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령관 경력 및 직장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토론자 대부분의 성격 유형에 비해 이 성격 유형은 다음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제한 사항. 이 성격 유형은 종종 제한감을 느끼고 한계를 개인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부족합니다. 토론자들은 사물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정적인 절차나 환경을 싫어합니다. 혁신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제한된 사고로 보는 것에 분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토론자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데 능숙합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있으면 하루가 활력이 없고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활성. 토론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행하지 못할 때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론자 진로 및 직장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러한 갈등은 특정 작업 환경과 문화 또는 작업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피한다고 해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그 직업을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 영리한 문제일 뿐입니다. 의욕이 있고 끈기가 있다면 직업이나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에 대해 토론하며, 특히 쾌활한 추진력과 주도성을 보이는 젊은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귀하의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력 조사 연습을 개발했으며 곧 게시할 예정입니다. 실제 세계 탐색을 통해 직업 적합성 퍼즐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고 숨겨진 조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독특한 실제 사진 그룹 통계는 광범위한 사실이지만 업무에 대한 고유한 개별 접근 방식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단력과 상상력으로 모든 직업 호환성을 파악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가가 자신의 직업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이상적인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분석가가 사회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더 집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종종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뛰어난 토론자 연구과학자가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 및 사회 전체와 강력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녀 다음으로 나의 일 기회가 나의 인간적 표현을 결정합니다. 생활은 마을을 차지하며, 마을에서의 나의 역할은 내가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일에 개인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같은 것을 원합니다.
12월 이 토론자는 과학적 질문에 답변하고 변경하는 기쁨을 언급했으며 동료와의 지적 친밀감, 이 아드레날린이 최고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적 열정은 분석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의성과 지능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창의력과 지능이 긍정적으로 결합하여 세계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동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토론자 성격 유형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분석가는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최고의 자질을 다양한 직업과 업무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 호환성을 위해서는 항상 독특하게 완벽하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독특한 방식으로 직업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조각을 조립하다 우리는 성격 유형이 직업에 가져올 수 있는 것과 직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단순히 경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귀하의 성격 유형에 대해 더 깊은 학습을 제공합니다. 잠재적인 직업 영역과의 개인적 호환성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영감, 아이디어 및 논리적 자료를 제공하였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으십시오. 깊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4가지 영리한 방법으로 직장에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부재 후 직장에 복귀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포함한 분석가 성격 유형이 직장 성공을 위해 내면의 자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문 개발 분석가 성격 유형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4가지 영리한 방법. 카일 댓글 9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것 또는 재택근무처럼 오랜 부재 후 복귀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자질을 보여주고 동료들과 소속감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스마트한 기회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직장에서 당신을 안내하는 독특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통찰력은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격 유형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분석가의 성격 유형인 건축가, INTJ, 논리학자, INTP, 지휘자, ENTJ, 토론자, ENTP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NTJ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석가적인 면도 있고 연구 자료의 근거가 금융과 관련이 있고 분석가 유형을 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3가지 방법. 1. 불확실성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2. 다양한 옵션이나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는 상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3.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수용 또는 강화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계속 읽으십시오. 불확실성에 관해서는 분석가 성격 유형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좋지만 3가지 방법을 모두 결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찰, 옵저브, 방향, 오리엔트, 결정, 디에사이드, 행동,
ACT을 뜻하는 OODA 루프는 개인이 사건에 반응할 때 거치는 4단계를 분해합니다. 이 기술은 분석가가 효율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ODA 루프는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인 존 보이드가 전쟁을 위해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일상적인 인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ODA 루프에 대한 요약 가이드와 사용 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관찰하다. 2단계의 주요 초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고려하세요. OODA 루프가 원래 만들어진 전투기 조종사는 다음 질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나중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측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알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이 무장 공중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종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가능한 많은 기초 지식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빚진 금액,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벌어들이는 소득,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글 검색, 토끼 구멍, 과 같은 관련 없는 정보를 버리고 정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유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동향 2단계에서는 과거 경험, 관찰 및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분석가 성격의 경우 루프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모든 인지적 편견을 버리고 대신 관찰해서 불일치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분석가는 자신의 지식 기반에 특별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즉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지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있나요? 몇 달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나요? 결정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2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이제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연하고 업데이트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결정을 기꺼이 바꿔야 합니다. 재정적 긴급 상황에 예해서 첫 번째 결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결론은 모든 것을 전액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계정을 비웠던 것을 기억하고 다음 몇 달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신 해당 조직에 전화하여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동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때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관찰했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OODA 루프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분석가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행동을 취한 후에는 루프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OODA 루프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빚을 지고 있는 기관에 전화해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게도 대답은 예이며 연기기간, 이자와 함께 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비용을 위해 매달 저축하기로 결정합니다. 분석가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석가 성격 유형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머릿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종종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분석가, 특히 판단 성격 특성을 가진 분석가에게 신중한 의사결정이라는 탐나는 기술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제안하는 것은 머무를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개인의 편안함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신 행동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론 분석가 성격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인생은 항상 변화구를 던집니다.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항상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스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때로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에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불확실성을 다루는 대부분의 생활 상황은 주의 깊은 관찰과 잘 계획된 반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ENTJ 제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지휘관을 위해 엄선된 더 많은 콘텐츠. 생각과 느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성은 옵션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합리성이나 감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약간씩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사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에 의지합니다. 지식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이러한 성격 유형이 사실을 수집한 후에는 논리와 이성에 대해 대안을 테스트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주요 방법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존경심에서 비롯됩니다. 성사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74%는 다른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데 비해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42%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함. 설문조사 생각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 어떤 가치를 두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적 반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합리적인 길을 항상 따르지 않는 감정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약한 의사 결정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사용하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괜찮습니다. 사고 특성을 지닌 성격 유형은 거의 끊임없이 사물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잘 계획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계획의 탁월함을 즐깁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모든 종류의 공정성에 중점을 둘 때 사용하기 좋으며 아이디어와 방법을 분류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기본 필터는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입니다. 감정, F, 성격, 이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88%는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 반면, 생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47%가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성지능, 설문조사 감정, F,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따르는데,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정도와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감정형 성격 유형은 배려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으며 따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계 가족이든 도움이 필요한 원격 인구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결정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형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지나치게 관여하면 쉽게 지치거나 다른 사람이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인식된 이러한 개인은 인생에서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타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관계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경우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 65%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로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답한 반면, 생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7%에 불과했습니다. 머리 대 심장, 설문조사 다른 사람에 대한 성격 유형에 관심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노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고 친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계 평화와 같이 기아를 종식시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더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의존이 논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지 다른 논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단순히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냉혹한 사실과 냉철한 객관성보다 감정과 타인의 복지가 그들의 삶을 더 많이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평가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큰 질문이 있을 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분석가 성격 유형 아키텍트 INTJ 게임 리뷰어 건축가에게는 모든 것에서 결함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지적하는 것은 특히 감사하는 청중과 함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비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기반으로 하든 유머를 기반으로 하든 게임, 비디오, 테이블탑, 시스템 또는 모듈 등에 대한 상세하고 사려 깊은 리뷰는 이러한 성격을 따르는 사람들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리학자, INTP, 혈장기증자 그게 정말 부업인가요?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는 경우입니다.
논리학자들은 종종 원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구조화된 행동을 끝까지 따르려는 동기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생각을 탐구할 기회를 얻으세요. 지역 사회를 돕는다는 생각에 낙관적입니다. 사령관, ENTJ, 피트니스 트레이너 추진력이 있고 외향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지휘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추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성격 유형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운동 루틴과 영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는 그들의 야망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명령을 외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 ENTP, 개 산책 여러 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무엇을 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으며 도전 과제는 토론자 성격 유형에 상당한 스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져오는 태도와 흥분에 대한 사랑은 많은 털복숭이 친구들과 함께 무작위 야외 모험을 절대적인 기쁨으로 만들 수 있으며 적절한 고객과 함께 높은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해체하고 이해하려는 열정으로 그들은 동물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관 성격 유형 옹호자, INFJ, 교사 사려 깊은 개인적 관심과 친절한 태도는 옹호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어린이 및 성인, 가 일반적인 학문 과목에서 뒤처져 있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개인과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그들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성격 유형에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과 같은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 INFP, 에스머티스트 온화하고 사적인 성격과 생생한 상상력으로 인해 중재자 성격 유형은 ASMR 비디오 제작에 적합합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의상과 디지털 배경을 사용한 세밀한 역할극이든 스프레이변과 머리빗을 양손으로 휘두르는 것이든 이 콘텐츠 장르는 방을 떠나지 않고도 수익성 있는 혁신의 놀이터입니다. 보너스 아이디어, ASMR 스타일의 비디오를 통해 강력한 개인 기술, 요리, 석공술 등을 공유하세요. 주인공, ENFJ, 파트타임 바텐더 믹솔로지 기술은 주인공 이 창의적인 영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레크리에이션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직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성격으로 일을 계속 흥얼거리게 할 수 있고 그 활기 넘치는 볼륨이 어울리는 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텐더에도 능숙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시설은 주인공의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캠페인 담당자, ENFP, 요가 교사 그러한 유연하고 열정적인 성격 유형은 많은 기쁨과 성공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유연하게 하고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방식을 통해 캠페인 담당자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군중 속에서 눈에 띄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밝고 활기차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유형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그들의 지갑도 부풀게 만들 것입니다. 센티넬 성격 유형 물류 전문가, ISTJ, 잔디 및 정원관리 하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벼운 또는 초급 수준의 조경 유지 관리는 이러한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선
잠재 고객이 많고 완벽함과 효율성에 대한 물류 전문가의 체계적 감각을 따라잡을 경쟁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우아하고 정돈된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으며 혼자 일하는 것 자체가 명상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수, ISFJ, 하우스 시터 이러한 따뜻한 성격은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본성을 수익성 있는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조직적인 수비수는 주인보다 집안을 더 잘 운영할 수도 있고 물건을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좋게 남겨두는데 약간의 자기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박한 방식으로 새로운 동네를 맛보고 자신의 집 생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미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원, ESTJ, 개인 주최자 지저분하거나 바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에너지로 조직을 만들고 재정하는데 더 적합한 성격 유형은 없습니다. 경영진의 실질적인 실용성은 파편을 쓸어내는 신선한 공기처럼 사람들을 역기능적인 습관에서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경영진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사, ESFJ, 웨딩 플래너 엄격한 구조와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동정심과 따뜻함으로 조절해야 할 경우 영사에게 전화하세요. 사람들의 결혼 꿈을 실현시키고 그들이 스트레스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것은 이러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우 보람있는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창조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탐험가 성격 유형 버추소, ISTP, 프리랜스 수리공 독창성과 약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격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유연하고 자발적인 개인으로서 그들은 대기업이 부진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 비싸 보이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술이든 좀 더 일반적인 제조꾼 기술이든 버추소스는 수익성 있는 시간과 재료를 기준으로 커뮤니티에서 실무 능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 ISFP, 레크리에이션 리뷰어 산책로, 캠프장 및 기타 아름다운 자연 명소에 대한 실용적이고 솔직한 리뷰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모험가는 행복하고 자발적인 테스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도시 지역과 레크리에이션 명소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 ESTP, 차량 공유 드라이버 빠르게 진행되고 무작위로 모험을 즐기는 차량 공유 작업의 세계를 마스터하기에 더 적합한 성격 유형은 없습니다. 기업가는 기회가 교통에 합류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항상 최고의 위치와 보상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류를 즐기지만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는데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엔터테이너, ESFP, 중매인 그들의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재미에 초점을 맞춘 성격은 이러한 성격을 싱글 이벤트, 그룹 소풍 및 파티의 훌륭한 호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이끌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을 발전시키는 데 미묘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유쾌한 사회적 환경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믹스앤매치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할 서비스입니다. 귀하의 가치를 현금화하세요. 부업을 발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채널을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유료로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격 유형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잘 맞는 틈새 시장을 찾으면 됩니다. 이는 특이한 일을 시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전통적인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부업을 기쁨, 아마도 일어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 추가 수입을 가져다주는 달빛의 기회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고려하지 않은 역할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십시오. 부업은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추가적인 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잠재력이 있는 수익성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의 특성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 세 번째인 자연적 또는 선택사항을 고려할 때 감정이나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머리에 의존하는 사고, T, 성격 특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의존하는 감정, F, 특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하지는 말자. 대신 당신이 선호하는 손을 생각해보세요. 왼손잡이는 왼손에 더 많이 기대지만, 비록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배적인 사고 특성이나 지배적인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비지배 특성의 일부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T, 성격,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사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83%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 반면, 감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43%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적인 성격 유형의 세 가지 행동. 성공적인 성격 유형의 세 가지 행동. 오늘 저는 우리가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성격 강점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그래도 가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학습된 행동은 사물이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다른 성격 유형에는 자연스러운 자질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행동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바라보자. 논리학자 INTP 많은 가능성의 예라고 말하기. 분석가 역할 그룹 위 구성원으로서 논리학자는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분석가 성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분리된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성이 없는 일을 상상하는 심오한 능력도 갖고 있으며 종종 확률만큼이나 잠재력에 영감을 받습니다. 논리학자의 생각은 몇 가지 난해한 동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실험하려는 몽상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유지합니다. 전문적인 맥락에서 이는 경계를 초월하는 기발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잠재력을 폭넓게 개방하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접근 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판단하는 성격,
특히 관찰력이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추진하기보다 알려진 매개 변수 내에서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잦은 실험으로 인한 실패를 너무 큰 대가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진전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영사, ESFJ 그룹에 대한 배려 모든 감정형 성격 유형과 마찬가지로 컨설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복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과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사와는 달리 영사들은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관심을 외부로 표현하며 종종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함, 실질적인 지원 및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직장에서 그들은 때때로 그룹에 응집력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에너지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팀 분위기로 이어져 협력과 사기를 북돋워줍니다. 그리고 종종 영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인정과 감사입니다. 그들은 사회 구조를 만들거나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느낌에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공식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동료 간의 협력적이고 자비로운 유대감은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고 특성을 지닌 내향적인 성격 유형은 자신의 비전을 타협하거나 그룹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연결된 사회 구조의 일부로서 잘 기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직업적 성공을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원, ESTJ 확고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다 직장에서의 성공에 기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결단력 있고 현명하게 행동하려는 의지와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스타일의 모범이 되며 무형적인 고려사항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약간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인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관찰력과 사고력 특성은 이러한 예리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에 기여하여 경영진이 가정이나 자의적인 우려로 인해 너무 산만해지지 않고 순간의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철저한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관련성에서 이론적인 부분까지 크게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실용성은 목표를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하고 기초적인 집중은 직관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익히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정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관련성으로 초점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은 때때로 사용하기에 부인할 수 없는 유익한 기술입니다. 때로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상상력을 억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개인으로서 우리의 성격 유형의 표현은 독특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다른 유형을 찾는 것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더라도 유익한 행동을 실천하기에 직장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으며 행동을 빌리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용한 페르소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적응적 행동을 보다 쉽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존경할 만한 홍보 전략이 있나요? 귀하의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입니다. 지휘관은 자기 홍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할 갑옷에 잠재적인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탐구해보자. 사령관, ENTJ, 자기 홍보, 좋아요. 이 성격 유형에 주어진 명칭을 보십시오. 지휘관. 그러한 강력한 직함은 소유자가 주목을 받을 것을 거의 요구합니다. 지휘관, ENTJ,은 자기 홍보에 있어서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PR 방어구에는 잠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야망이 크다는 것은 때로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은 효율성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지휘관은 천성적으로 대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거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리더가 자신의 추종자가 되도록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은 너무나 천부적이어서 공식적인 자기 홍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 이 시리즈의 서문인 일상의 자기 홍보와 성격 유형 에서는 자기 홍보가 사회적이고 유기적으로 느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대화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야망을 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지휘관은 합리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르랑거리고 있어야 할 때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를 좋아합니다. 지휘관들은 과도한 전시는 종종 전혀 전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자기 홍보 팁. 자기 홍보 계획을 목표 달성해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로 전환하십시오. 덫에 걸리게 하는 함정이 아니라 결속을 위한 접착제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직장에서는 동료와 지지자를 모으기보다는 진정한 관계 구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 중 일부를 따뜻함과 교환하고, 당신이 단지 목표와 발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위를 잃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지휘하다. 관계. 지휘관들은 그 단어를 새긴 카드에 적어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어는 믿을 만한 자기 홍보를 위한 그들의 진원입니다. 야망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 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조직의 가치를 옹호하는 이야기에 어딘가에 야망이 혼합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령관은 소프트 스킬이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감을 형성할 때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자기 홍보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때 그 효과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자료. 커맨더 ENTJ 생산성 팁. 커맨더 ENTJ 생산성 팁. 지휘관 ENTJ,은 생산성을 언급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성격 유형입니다. 그들의 성격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약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지휘관 성격은 합리성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그들의 결정이 유일하게 명백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여할 것이 많고 그것이 손실되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때때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혼자 일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유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은 아마도 무언가를 생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전제는 외향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협력할 때 더 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자. 지휘관은 다소 차갑고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연민과 사랑을 보여줄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령관을 경멸적인 성격 유형으로 묘사하는 고정 관념을 피하고 싶습니다. 단지 직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합리성과 질서를 감정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옳다고 상상할 때 효율성과 올바른 일이 협력과 동지애보다 동기부여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사탕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거의 관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협력적이고 육성적인 관계 적극적 경청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적극적인 청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스킬을 위해 사령관 성격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다른 사람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완전히 참여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듣고, 명확히 하고, 요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판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듣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읽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빈칸을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적절한 시기에 질문을 하세요. 그런 다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바꿔서 설명하고 자신에게 명확하지 않은 것 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며 대화 중인 사람에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열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들은 후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빠르고 간략하게 요약해보세요. 이는 간결하게 요약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청취자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려를 보여주고 관계를 구축합니다. 사령관 성격은 때때로 내 길이나 고속도로 분위기를 버릴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종종 잘못된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기술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제를 선택하고 훈련 파트너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갇히지 마세요. 지휘관은 매우 진지한 사람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깊은 헌신으로 이끌고 적절한 시기에 직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강렬한 태도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지휘관 성격 유형이 너무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류를 두려워하고 오류에 대한 충분한 관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학습에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는 확립된 과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조만간 그 대부분에 대해 특허를 얻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 중 고장나면 고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잡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휘관, 직관적 성격 특성을 가짐 은 대안적인 경로와 방법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에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직되기 쉬운 부분을 파악하고 일부를 느슨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과도한 정확성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국적인 생산성 해킹의 세계에서 때로는 태도를 바꾸는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할 때 기존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유익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유익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연성과 위험 감수성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들이 제공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더욱 외교적으로 변하라. 지휘관의 성격이 반드시 비열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직장은 대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는 파베르제의 달걀만큼 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섬세한 부분 중 하나가 부서지면 다시 조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후에는 협력의 신호로 사기가 떨어지고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설탕 코팅은 나쁜 생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할 때 무자비하고 상처를 주는 비판의 드라마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포인트를 주되 그렇게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적이지 못한 것은 친절한 방식으로 말하려는 노력을 피하는 게으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첫째,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감사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어조가 정중하고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미 비판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는 것입니다. 존중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댓글이 개인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둘째, 일련의 긍정적인 면에 부정적인 면을 더해보세요. 일반적인 공식은 두 개의 긍정적인 진술, 부정적인 진술,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진술로 구성됩니다. 물론 자신의 스타일에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공식을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소식을 긍정적인 부분에 덧붙이는 것은 수신자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주는 체면 보호 장치이지만 그다지 좋지 않고 주의가 필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비판이 땡손이라는 느낌을 피하십시오. 적절한 경우 그 사람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대화에 대해 생각해본 다음 나중에 다시 와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질책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되는 대화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호의와 존중을 키우는 데는 시간을 잘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려사항,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외교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내용 사이에서 비판적인 진술을 표현하는 역할극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맞는 외교적 템포를 찾을 때까지 롤플레잉 파트너를 찾고 어려운 상호작용을 연습해보세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아이디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조언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해킹의 일부인 구체적인 기본 제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드러운 제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종 개인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개인이 외향적인 성격 유형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 기술을 연마하는 지휘관은 협업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성격과 감정, 효율적, 효과적, 성취에 대한 열망은 모두 많은 사령관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든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애햄, 위험 있는 존재감은 그들을 리더와 팀원 모두로서 효과적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강점은 환상적이지만 지휘관이 다른 중요한 기술, 특히 감성 지능을 완전히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와 아이디어는 그들을 흥분시킵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모두 실망스럽고 합리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야심찬 개인으로서 지휘관은 목표 달성에 너무 집중하여 감정이 자신의 행동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처리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관계와 자신의 행복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성공 지휘관은 경력 성취나 물질적 부보다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이 더 많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권력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의 궁극적인 상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고 어느 정도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성공 척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취나 행복을 찾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력 목적을 위해 감성 지능을 개발하기로 선택한 지휘관은 의도치 않게 삶의 다른 영역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성격이 단순히 경력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루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 정서적 표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공유할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감성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려는 지휘관에게 윈윈 상황입니다. 감정적인 도구 상자 만들기 따라서 대답해야 할 실제 질문은 어떻게? 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활용하여 더욱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개인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가장 관련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감정적 도구 상자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휘관은 공감과 감정 표현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연습하는 것은 훌륭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건강한 문제 해결 및 스트레스 관리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1.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3에서 5개의 단어를 적어보십시오. 2.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정 단어를 씁니다. 분노, 좌절, 압도, 절망. 2. 그 말을 행동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1. 나는 분노를 동기로 삼아 이 빚을 더 빨리 갚겠습니다. 2. 저는 대출 잔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신용조합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하겠습니다. 3.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추가 돈을 벌고 이 빚을 갚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4. 나의 정신건강은 중요하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내 기분에 대해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들 분명히 모든 감정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성격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훌륭하지만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관계, 취미, 특별한 소유물 등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고려하면 지휘관의 전반적인 기분과 웰빙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령관 성격 유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지식을 늘리려는 야만과 열정을 활용하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아래에 제안된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여정의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각 분석가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방법. 분석가의 오류, 분석가를 위한 참고사항. 전략이란 무엇인가? 많은 어리둥절한 사건과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개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서 우리의 노력을 조화시키고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바꾸는 정신적 테피스트리입니다. 존 보이드.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모릅니다. 귀하의 관점 및 귀하의 성격 특성 에 따라 위의 진술은 귀하에게 자유로움과 호기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2가지가 결합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특정 분석가 성격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운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토론자는 일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지휘관은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논리학자는 조언을 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유형인 반면, 건축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석가는 공유된 직관 및 사고 성격 특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유사하게 처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석가가 상황에 직면하여 이 문제를 지적 분석으로 분석하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 성격이 불확실성 처리를 연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피해야 할 1가지 기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3가지 방법 1. 불확실성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2. 다양한 옵션이나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는 상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3.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수용 또는 강화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계속 읽으십시오. 불확실성에 관해서는 분석가 성격 유형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좋지만 3가지 방법을 모두 결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찰, 옵저브, 방향, 오리엔트, 결정, 디에사이드, 행동, ACT을 뜻하는 OODA 루프는 개인이 사건에 반응할 때 거치는 4단계를 분해합니다. 이 기술은 분석가가 효율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ODA 루프는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인 존 보이드가 전쟁을 위해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일상적인 인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ODA 루프에 대한 요약 가이드와 사용 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관찰하다 2단계의 주요 초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고려하세요. OODA 루프가 원래 만들어진 전투기 조종사는 다음 질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나중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측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알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이 무장 공중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종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가능한 많은 기초 지식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빚진 금액,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벌어들이는 소득,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글 검색, 토끼 구멍과 같은 관련 없는 정보를 버리고 정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유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동양 2단계에서는 과거 경험, 관찰 및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분석가 성격의 경우 루프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모든 인지적 편견을 버리고 대신 관찰해서 불일치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분석가는 자신의 지식 기반에 특별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즉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지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있나요? 몇 달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나요? 결정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두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이제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연하고 업데이트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결정을 기꺼이 바꿔야 합니다. 재정적 긴급 상황에 예해서 첫 번째 결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결론은 모든 것을 전액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계정을 비웠던 것을 기억하고 다음 몇 달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신 해당 조직에 전화하여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동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때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관찰했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OODA 루프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분석가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행동을 취한 후에는 루프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OODA 루프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빚을 지고 있는 기관에 전화해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게도 대답은 예이며 연기 기간, 이자와 함께 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비용을 위해 매달 저축하기로 결정합니다. 분석가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석가 성격 유형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 대해 귀하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을 분석하여 프리미엄 리더십 스타일 테스트를 통해 귀하의 리더십 스타일을 업무에서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정보 당신은 업무 중심인가요?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요? 이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한 측면일 뿐이며 이는 귀하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리더십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 대해 귀하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리더십 스타일을 업무에서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과 함께 몇 가지 장단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모든 리더십 전략이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더십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방법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당신이 일하는 스타일과 다르다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자체에 대해 더 깊고 객관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당신이 상사이든 아니든 상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